여기, 너네 집 아니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나 얼굴 비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잘 나갈 땐 석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했으니까요. 정말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어디 있어. 차라리 모텔이라도. 그럴 돈도 없어. 알잖아. 여러분, 저는 한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공했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죠.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고 한때는 직원도 20이 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동생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처가에서도 제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아내와 5살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 여름 31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손에 쥔 건 빚 10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가족이 어떻게 깨졌다가 다시 모였는지, 그리고 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보, 차 세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용인 외곽, 부모님이 10년 전 마련하신 전원주택 앞이었죠. 한때는 깨끗했던 그 동네도 이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에 이끼가 낀 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눈이었죠. 정말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어디 있어? 차라리 모텔이라도. 그럴 돈도 없어. 알잖아. 뒷좌석에서 딸 수민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내는 백미러로 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버지, 저 재훈이에요. 알아. 무슨 일이냐? 지금 집 앞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죠. 왜? 말씀드릴 게 많아서요. 일단 문 좀.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해. 아버지, 제발요. 수민이도 있어요. 밖에서 떨고 있어요. 또 침묵. 그리고 끊어지는 전화. 대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현관등 불빛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한기석, 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사신 분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아버지, 말해봐.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보셨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31살 장남을. 그래서 당분간,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여긴 내 집 아니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나 얼굴 비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잘 나갈 땐 석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애들 비 맞히고 있어. 이 사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밖이 얼마나 추운데. 어머니 박정혜는 아버지를 밀치다시피 하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차 쪽을 보셨죠. 비에 젖은 차창 너머로 며느리와 손녀가 보였습니다. 민주야, 빨리 내려. 수민이 감기 걸리겠다. 아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민이를 안고요.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졸려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됐어, 됐어. 일단 들어와. 어머니는 우리를 재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현관문을 막고 서 계셨습니다. 여보, 들어와. 아버지는 몸을 비키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실망했다는 말보다 더 무거운 눈빛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10년 된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산수와 선반 위에 가족 사진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도 있었죠. 검은 학사모를 쓴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어디 눕혀야겠다. 재민이 방 쓸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재민이는 제 동생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재민이는 어디 있어요? 방금 뭐 나갔어. 경찰이잖아.
아, 그렇구나. 일단 거기 눕혀놔. 이불 가져올게. 어머니는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TV를 보는 척하고 계셨죠. 화면에는 야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수민이를 재민이 방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수민 아빠,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밖에 비 오는데 괜찮아요. 아내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 거였죠. 아내는 제가 사업을 망치고 나서부터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함을 풀어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거실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앉아. 네. 저는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TV에서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는 장면이 무음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야? 네? 비? 얼마냐고. 많습니다. 물어보는 거 대답해. 10억. 좀 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요. 하지만 곧 진정하셨죠. 10억. 10억을 어떻게 만들었어? 사업 확장하면서. 투자받고 대출받고. 담보는 회사 자산이랑. 그게 다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잖아. 담보가 그게 다냐고. 아버지, 이 집도 걸었어?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도 안 쉬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계약만 따내면. 따냈어? 못 땄습니다. 그럼 끝난 거네.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주셨으면 나았을 것 같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 생각해봐. 넌 지금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네? 나한테? 내 어머니한테? 내 마누라한테? 아님 내 딸한테? 다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잘못은 누구나 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야.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 담보로 잡아놓고도 말 한마디 없었잖아. 말씀드렸으면 반대하셨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지. 평생 빚 없이 산 사람이 노후에 빚쟁이 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죄송합니다. 그 말 그만해. 미안하면 다야? 10억이 미안하다고 없어지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아침 먹고 나가. 며칠이고 뭐가 없어. 여긴 쉬는 데가 아니야. 아버지, 내가 일어설 생각이 있으면 여길 발판으로 삼지 마. 내 발로 일어서든지 아님 그냥 주저앉든지 해.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니? 세수해. 밥 거의 됐어. 네. 화장실로 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장을 빼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었는데 세수를 하고 나오자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간단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아직 자고 있어. 민주도 자고. 그렇구나. 넌 먼저 먹어. 아버지는 산책 나가셨어. 저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다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셨죠.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중요하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뭔데요? 포기하지 마. 살아있으면 방법이 있어.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나중 일이야.
일단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수민이 아빠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재민이가 방금 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형 왔네. 재민이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자 묘한 표정을 지었죠. 들었어? 회사 망했다며? 그래. 얼마나 벌다가 망한 건데? 재민아.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재민이는 계속했습니다. 궁금해서요. 형은 항상 크게 벌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관뒀고. 넌 몰라도 돼. 그게 문제예요, 형. 항상 그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잖아요. 다 내 방식대로 하다가 이 모양 된 거면서. 재민아.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멈추지 않았죠. 엄마는 몰라요. 형이 얼마나 우리 무시했는지. 나는 공무원 한다고 했을 때 안정만 찾는다고 비웃었잖아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동생은 도전 정신이 없네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났으니까요. 이제 와서 집에 들어온다고? 그것도 빚 10억 들고? 그만해, 재민아. 형이 힘들잖아.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갈 판인데. 재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재민이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재민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오후에 막내 동생 유진이가 왔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인 유진이는 방학이라 시간이 많았죠. 오빠. 유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안겼습니다. 들었어? 힘들었지, 오삐? 응.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고마워. 유진이는 항상 낙천적이었습니다. 세 남매 중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죠. 새언니는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 내가 깨울게요. 수민이 얼굴 보고 싶다. 유진이는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곧 수민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고모. 고모 왔어? 수민이 우리 공주님. 엄청 컸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죠. 그런데 재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아, 조용히 좀 해라. 자고 있었는데. 오빠야말로 낮에 왜 자? 밤에 자면 되잖아. 밤에 일했으니까 낮에 자는 거지. 그것도 몰라? 알아. 근데 수민이가 너무 귀여워서. 귀여우면 밖에 나가서 놀아. 여긴 너네 집도 수민이 집도 아니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지금 좀 예민해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오빠 가족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불편한 거지? 유진아, 그게 아니라. 오빠가 실패한 게 죄야? 우리나라에서 사업 망한 사람이면 다 죄인인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형은 성공했을 때 우리한테 잘해줬어. 설날마다 용돈도 주고 엄마 아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한번 힘들다고 외면하는 게 가족이야? 재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수민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오빠, 저는 오빠가 실망이야. 경찰이면서 사람 마음은 하나도 모르네. 유진이는 현관을 나갔습니다. 수민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거였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은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재훈아, 나 좀 보자.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인데 말이죠. 은행 갔다 왔어? 네. 담당자가 그러더라. 이 집 담보로 대출이 서 있다고. 금액이 5억이라고. 아버지. 내 도장 어떻게 찍었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 확인했어. 4명에 맞더라. 내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돼? 내가 우리 평생 피땀으로 산 집을 담보로 잡았어. 그것도 우리 몰래.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죠. 이 집이 우리한테 뭔지 알아? 내 어머니랑 나는 30년을 모아서 이 집 샀어.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겨우겨우 마련한 집이야.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물어보면 안 됐어? 아버지 집 좀 담보로 쓰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됐냐고. 반대하실 거 뻔했잖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아버지는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그래. 반대했겠지. 당연히 반대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뭐가 나빠? 부모가 자식 말리는 게 죄야? 죄송합니다. 사과는 그만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집은 이미 넘어갔어. 석 달 안에 돈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간대.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석 달. 요? 그래.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 넌 그것도 몰랐냐? 통지서가 계속 왔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했구나. 사업한다는 사람이.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신 거였죠. 다들 들어라. 이 집 담보대출 이야기야. 어머니와 재민이, 유진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 민주도 있었죠. 재훈이가 이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어. 우리 몰래. 재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도 들었어? 5억. 형, 그게 정말이에요? 재민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재민아, 말 조심해. 어머니가 말렸지만 재민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에서 말 조심하라고요? 형이 우리 집을 넘긴 거예요. 우리 집? 목소리 낮춰. 못 낮춰요. 이건 절도야, 절도. 형이 우리한테 한 게 뭐예요? 배신이잖아요. 배신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큰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잘못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부모님 도장 몰래 찍어서 대출받은 거잖아. 그래도 큰오빠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면 뭐든지 용서돼? 재민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사업 망할 때 가족 생각했어요? 아니면 형 욕심만 생각했어요? 재민아. 대답 못하시네. 당연하죠. 형은 평생 자기 생각만 했으니까. 재민아, 그만해.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대체 왜 그래? 큰오빠 힘든 거 안 보여?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 모두 힘들어. 형 하나 때문에. 형 하나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야. 형만 잘 나가면 우리는 다 들러리였잖아. 명절 때마다 형은 대기업 다닌다. 형은 사업한다. 온통 형 자랑뿐이었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공무원이야? 하찮은 직업이야? 오빠. 유진이, 넌 몰라. 넌 막내라서 예뻐만 받았잖아. 그런데 나는 평생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항상 도전한다고 했어. 나는 안전한 것만 찾는다고 비웃었고. 그런데 보세요. 형 도전한 결과가 뭐예요? 10억 빚이랑 날아간 집이잖아요. 재민아, 입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넌 평생 도전도 안 해봤잖아. 안전하게만 살아서 뭘 알아.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긴 거예요. 형이 진 빚을 우리 집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나도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예요. 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라고. 이 새끼가. 제가 재민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막았죠. 그만해. 둘 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제발. 유진아, 넌 가만 있어. 이건 형이랑 나 문제야. 무슨 문제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 가족이 이래? 망한 건 형인데 왜 다들 형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요? 유진이의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큰오빠. 맞아요, 망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을 마치 원수처럼 갈라놓을 이유는 안 되잖아요. 큰오빠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고요. 유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는 평생 큰오빠를 시샘했어요. 저는 알아요. 큰오빠가 칭찬받을 때마다 오빠 표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형이 무너졌을 때 오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요. 오빠는 큰오빠가 망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초라하지 않으니까. 재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실망과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그 표정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나간다. 재훈아 어디가?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재훈아, 밤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에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다 망했어. 회사도 돈도 집도 가족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수민이 사진이 있었죠.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수민이가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아빠가 너무 못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31살.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사람이었죠. 투자자들을 만나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집 마루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생한테 핀잔을 듣고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차라리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없으면 오히려 나을까? 그때였습니다. 오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죠. 어떻게? 엄마가 쫓아가라고 하셨어요. 유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비 온대. 곧. 그래. 큰오빠 집으로 가자. 안 갈래. 거기 가면 숨이 막혀. 그래도 가야지. 우리 집이잖아. 내가 있을 집이 아니야. 아버지도 그러셨어. 여긴 내 집 아니라고. 아빠는 화나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야. 진심이야. 나도 알아. 나는 이제 남이야. 실패한 순간 가족도 남이 되더라. 유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오빠 실패는 죄가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실패한 사람은 패배자야. 가족한테도 사회한테도. 그건 큰오빠 생각이야. 아니야. 현실이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우산을 폈습니다. 큰오빠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도 한때 큰오빠가 미웠어요. 뭐? 정말이야. 큰오빠는 항상 성공했잖아.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저는 디자인과 나와서 취업도 안 되는데.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큰오빠 보니까 알겠어. 성공한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걸. 높이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유진이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큰오빠 망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도전했잖아. 실패했지만 최소한 해봤잖아. 결과가 이 모양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났어. 큰오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이미 끝났어. 아니야. 시작이야. 큰오빠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자 큰오빠. 엄마 걱정하셔. 유진아. 응?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큰오빠야말로. 망해도 살아있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으셨죠.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 목회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재민이와는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제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형. 저기.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어. 아니야. 네 말이 맞았어. 그래도 그렇지 가족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재민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응. 나 형 부러웠어. 진짜로. 뭘? 형은 항상 도전했잖아. 대기업 관두고 사업하고.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부러우면서도 미웠던 것 같아. 재민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형이 불쌍하더라. 아니,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고 해야 하나. 형도 사람인데 너무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진 것 같아서. 재민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미안해. 그리고 힘내. 고맙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마당을 바라봤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가 은행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들 모여봐.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행이랑 협상했어. 담보대출 기간 연장해줬어.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석 달에서 1년으로 늘렸어. 대신 이자는 올라갔지만. 아버지. 제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이건 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네? 내 어머니 때문이야. 이 집은 내 어머니가 평생 꿈꿨던 곳이거든. 그걸 못 지켜주면 나는 남편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훈아. 내 아버지. 1년 안에 뭐라도 해봐라. 10억은 못 갚아도 이자라도 내야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말고 확실히 해. 더 이상 실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추시더니 뒤돌아보셨죠. 재훈아. 네. 부모는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있어도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알겠냐? 네.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재민이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형, 아버지 저러시는 거 처음 봐. 그러게. 아버지도 형 걱정하시나 봐.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큰오빠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밥상이었죠.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김치. 특별한 건 없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졸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서울 가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수민이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온 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서울은 아직 멀었다, 우리 손녀. 여기서 좀 더 있어야지. 왜요? 서울은 무겁거든. 여기서 숨 좀 쉬고 가야지. 숨 쉬는 게 뭐예요? 그냥 쉰다는 거야. 아, 쉬는 거.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탁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책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래. 아버지는 제 옆에 서셨습니다. 재훈아. 네, 아버지. 망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네? 다시 안 일어서는 게 부끄러운 거지. 넌 아직 젊어. 31살이면 다시 시작할 나이야.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그런데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평상을 마당에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밖에서 먹자. 뭐 먹어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국수 끓였어.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잔치국수를 평상 위에 올리셨죠. 와, 맛있겠다. 수민이가 신나했습니다. 수민이 먼저 먹어. 네. 우리는 평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재민이와 저는 처음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았죠. 유진이는 수민이와 놀아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주는 어머니 옆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상 끝에 앉아서 국수를 드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참 뭐예요, 아버지? 제가 물었습니다. 귀찮고 귀하구나. 네? 귀찮아.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런데 또 귀해.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아버지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드셨습니다. 망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집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흔들렸습니다. 평상 위에서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컨설팅 일이었죠. 예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재민이는 승진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죠. 제가 처음으로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진이는 졸업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갔습니다. 아버지는 유진이의 작품을 오래 보셨습니다. 수민이는 이 집에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했고 이모 삼촌과 노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아내 민주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밥을 지으셨습니다. 가족 모두의 밥을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당에서 저와 마주치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나가요? 나간다니? 여기서요. 우리 집으로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았죠. 아직 좀 더 있어야겠는데.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가요? 마음이. 수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아버지가 수민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수민아, 여기가 좋아? 네, 할아버지 집 좋아요. 그럼 더 있자. 천천히. 네.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성공은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실패는 우리를 다시 한 집에 모이게 했다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 보였습니다. 가족의 얼굴,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등, 동생들의 마음, 아내의 눈물, 딸의 웃음. 그것들이 진짜였다고.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했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망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당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죠. 저는 빨래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집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집이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재훈아, 밥 먹어. 네, 지금 갑니다. 저는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망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 실패해도 받아주는 사람들. 그게 집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10억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집이 있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드신가요?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집으로 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 앞에서만큼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거지만 실패는 함께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집으로 가세요. 가족에게 가세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망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집입니다. 감사합니다.